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강했죠? 네, 배당락을 감안하면 강한 시장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과 내일 수급의 동향을 좀 면밀히 좀 살펴야지 또 연초의 장세, 그 넘어서는 이제 내년도에 대한 장세를 어느 정도 방향을 읽어볼 수 있다.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급의 이제 흐름을 보면 어떤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어쨌든 어떤 주식을 사야 그걸 끌어올린다든지 그걸 좋기 때문에 미리 산다든지 이런 어떤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어떤 수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제가 했던 의견을 좀 뒤집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개인이 양시장에서 3조 원을 팔았는데 다음날 3조 원을 다 사들일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야, 참 엄청나네요. 오늘 3조 원을 그대로 이제 싹쓸이를 했죠, 개인이 양시장에서. 그래서 그만큼 시장 강세로 갈 거라는 거를 예상하는 큰 손들의 어떤 쇼핑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리고 그 목록이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냈다. 이렇게 좀 오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장 그리고 이제 1월달 첫 거래일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의 한 80%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좀 강했고 그 부분을 한번 장세와 함께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정리된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코스피 지수 0.89% 약세 299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3,000포인트 살짝 깼지만 배당락을 감안한다면 강세로 마감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비등했네요. 똑같았네요. 거의 430여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은 10조 원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이 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결국 이제 패시브한 어떤 개인과 패시브하게 들어왔던 기관의 물량이 수동적으로 나오면서 그 물량을 이제 개인들이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일부는 또 큰 손들은 또 적극적으로 재매수를 했겠죠. 양도세 회피 때문에 어제 최근에 팔았던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합쳐서 개인들이 3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06% 상승 102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역시나 이제 배당락 기준을 이제 적용해보면 강세로 마감한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967 종목이 상승, 400여 종목이 하락.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상당히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거래소에서 이제 추정한 내용이죠. 코스피 지수는 배당락 기준으로 1.39% 빠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빠진 게 아닌 거죠. 코스닥 지수도 0.4% 정도 이제 배당락 기준의 어떤 이제 추정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배당락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강세로 마감한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200억 순매도, 기관은 1조 7천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4600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6600억 순매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300계약 정도를 이제 순매도했죠. 일별로 이렇게 수급을 좀 체크해드리면, 어제 이제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9천억을 순매도했는데 오늘 1조 8천억을 순매수했으니까요. 거의 고스란히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크게 매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한 수급들이 좀 있었다. 하지만 반면에 기관은 아주 패시브하게 기계적으로 배당 목적의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다시 나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볼 때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4,600억, 기관은 6,600억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팔았던 개인의 1조 1천억이 그대로 이제 순매수로 들어오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약간 좀 혼조적인 부분이네요.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 혼조로 마감했죠. 나스닥은 좀 빠지고 다우는 좀 오르고, 예, 오미크론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되면서 뭐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주 상승 뭐 이런 것들, 어제는 나스닥하고 S&P가 약간 소폭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의 어떤 추세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 형태로 좀 만든 것 같아요. S&P 지수는 뭐 역사적 신고가 계속 내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오늘 대만이 계속 신고가의 영역을 내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이제 한국 증시와 이제 산업 구조가 엇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만의 상승은 한국 증시, 특히 이제 코스닥의 어떤 편중된 상승을 좀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증시 0.5% 빠졌고, 홍콩 1.3% 빠졌고, 상해 증시 0.9% 밀렸고요. 그래서 오늘 대만 증시 상승하고 나머지는 좀 빠졌고, 오늘 뭐 코스피도 좀 빠졌고, 코스닥 대만 증시가 좀 강했네요. 뭔가 좀 특색이 있죠. 그래서 고성장 섹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로봇 관련된 ETF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거를 확인했죠. 예,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수급들도 굉장히 고성장 섹터에 집중을 하는 형태, 그리고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그런 로봇 테마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지금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 예, 결국 이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 때라는 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뭐 어떤 명분이 발생한다든지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하면서 확 이제 달아오르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의약품에 좀 매도를 했네요. 의약품하고 금융업종, 이쪽은 배당 목적으로 들어왔던 게 좀 빠졌던 것 같고, 기관들도 금융 쪽에서 많이 빠졌네요. 금융 쪽에서 기관은 또 이제 전기전자 섹터 쪽에서 많이 뺐고, 역시나 이제 패시브하게 들어왔던 금융투자에서 뭐 고스란히 그냥 뺀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이 금융투자 기관의 수급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이제 의미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기관의 6천억, 외국인이 4천억이나 매도를 했네요. 어쨌든 뭐 IT 섹터 고스란히 파는 모습들, 디지털 컨텐츠 쪽에 대한 뭐 게임 메타버스 이쪽이죠. 이쪽에 대한 어떤 매도를 그대로 하면서 패시브에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나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는 우주항공하고 바이오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서 수급들이 중소형주 단으로 오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사실상 시총 상위주들은 많이 밀리긴 했지만, 특징적인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메지온 최근에 좀 이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메지온 같은 게 14% 거래가 발생되면서 장대 양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기조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제 치고 달리는 거죠. 뭐 툴젠 같은 경우도 7% 튀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들. 오늘 바이오가 이제 가장 강했고 특징적이었고, 이 큰 손들이 이제 확실하게 양도세 회피 기간 지나면서 대놓고 이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흐름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메지온 같은 게 적절히 누르다가 이제 그냥 대놓고 이제 끌어올리는 형태 만드는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비슷하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뭘 특징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보긴 애매하네요. 나이백 같은 경우도 이제 6.9% 튀었고, NK맥스도 한 7% 튀었네요. 그리고 뭐 TNL 이런 것도 이제 5.7% 상승했고, 뭐 파맵신 6%,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런 것들 4% 튀는 흐름들 보여줬고, 코어스템 뭐 4%. 그래서 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셀트리온 좀 약세였네요. 5% 셀트리온이 빠졌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수급밖에 해석할 게 없죠.
예, 사실상 이제 좀 패시브하게 들어오는 수급들이 그냥 빠져나간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어제 오름폭을 그대로 이제 밀어버리는 예, 형태로 된 것 같네요. 어쨌든 들어온 게 빠져나가도 배당은 받는 거니까, 예, 배당은 받는 거니까, 그 약간의 어떤 수익을 노리는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의 자금이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성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이 이제 수급 이유로 그냥 되밀렸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6% 빠지면서 야, 진짜 심하게 밀어버렸네요. 이렇게 쭉 요때 이제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 있잖아요. 여기 수급 들어왔던 것들이 나간 거다. 나가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6.9%나 밀렸네요. 여기서 들어왔던 어떤 수급이 나가는 성격의 흐름이다. 이제 배당 3% 챙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종가 결정되면서 셀트론 그룹의 이제 현금 배당의 시가 배당률이 정해졌죠. 그래서 그거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시가 배당률을 정하려면 이제 그 가격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권리가 이제 마감된. 그래서 어제 종가가 딱 확정됐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몇 %다 현금 그게 나온 거죠. 딱 수치가. 그래서 7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가 배당률로는 0.4%다. 그래서 주식 배당까지 치면 한 2.4% 정도 배당을 받는다. 뭐 이렇게 좀 뭐 간략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4월 달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시브하게 그걸 받기 위한 어떤 자금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오늘 좀 이제 약세가 된 어떤 현상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주들이 오늘 굉장히 셌죠.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요. 요 내용이라고 좀 보여져요. 누리호 조사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된 이유가 헬륨 탱크 고정이 풀린 탓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왔고, 이걸 보완하고 나서 내년 5월에 2차 발사 준비를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발표한 부분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가장 호재가 뭡니까? 아니, 악재가 뭡니까?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 호재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으로 강세를 좀 밀어냈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오늘 같이 매물 폭탄을 하는 날에도 순매수로 이제 나타나면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술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다룰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이유가 밝혀졌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발사 계획은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성장 섹터로서 우주항공은 죽진 않죠. 조정이 있을지언정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이 가져야 되고, 내년도에도 또 좋은 어떤 시세 분출의 어떤 이벤트가 일정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듬성듬 좋았는데요. 오늘 뭐 컴투스 홀딩스 옛날 게임빌 같은 경우도 3.6% 상승했고, 또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 대한 기업들도 굉장히 최근에 좋잖아요. QSI 같은 경우는 오늘 16% 튀면서 이쪽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에서는 LG노텍이 대장격으로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이제 2.3% 상승했지만, 이제 상당한 상승률을 낸 게 이제 다른 중소형 주단의 어떤 기업들이 그런 모습들을 점진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 QSI 같은 경우도 2,300억짜리거든요, 시총이.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슈팅 이렇게 날리면서 오늘도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3,600억. 그래서 1월 달에는 중소형주의 어떤 장세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T 같은 이제 부동산 NFT 관련된 기업도 오늘 7% 튀면서 뭔가 좀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 그리고 뉴페이스를 좀 시장에서 원하죠. 뭐 메타버스 NFT 기존의 이제 종목들이 아니라 좀 새롭게 떠오른 아직 큰
손을 안 탄 그런 종목분들에 대해서 1월 달에 이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주항공 제가 체크 안 했네요. 인텔리안테크 보시면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올려 세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어떤 흐름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11만 주를 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서 다시 또 고개를 들면서 오늘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사재기네요.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1.8% 상승하면서 중장기평 한번 매물 흡수해보는 형태. 그리고 세트레가이도 5% 튀면서 이제 중장기평 다지는 흐름들. 제노코는 이제 워낙 이제 다른 어떤 이슈, 무상증자 이슈 이런 걸로 좀 뛰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케이스고, LIG 넥슨 같은 경우 우상향 패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밑에서 이제 조정권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2.8% 상승. 그래서 우주항공 쪽이 이제 내년도 또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수급들이 오롯이 지금 성장 섹터로 확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현대오토넷 이런 것,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도 현대차 그룹이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신고가의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가는 형태. LG전자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서는 형태로 견조하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5일선 타면서. 무서운 거거든요. 워낙 이제 오래 쉬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5일선 깨지 않으면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초대형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기, LG노텍,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도 이제 대형주죠. 대형주긴 한데 삼성전기는 10조 넘으니까 그래도 대형주네. 어쨌든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 3.8조. 그러니까 이제 중대형주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쪽의 기업들이 좀 치고 나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도 2조 9천억. 이노텍이 적당했죠. 요 밑에서 사실 지금보다 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조 정도 내외였잖아요. 이게 지금 8.7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캐파 종목들이 좀 위에서 끌어주면서 수천억 단위의 어떤 중소형주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점증시키는, 그게 지금 연초에 좀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로봇 관련된 테마들도 좋았어요. 유진 로봇 2.8% 이런 것들이 지금 2천억대 이렇거든요. 2천억, 3천억. 그러니까 이제 좋죠.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분출시키기에, 그리고 분위기도 이제 붐업시키면서 또 시장 참여자들 많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또 돌려 세울 수가 있고, 화끈하게 이제 튀면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또 별로 안 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1년 내내 조정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질 때쯤 별로 이제 개인들도 없는 상태에서 빈집털이 겸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로보스타 이런 것들 오늘 3.9% 상승. 에브리봇 오늘도 플러스네요. 최근에 상한가 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흐름이 좋다. 로보티즈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로봇 쪽도 굉장히 괜찮은 흐름 전개되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오비고라든지 MC넥스 같은 것도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을 뚜렷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체크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개인 큰손들이 급하게 사들이는 모습이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10억대 이상의 투자자가 재매수하는 성격이 오늘이었다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급하게 사들이더라.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중소형주였던 장세의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그리고 이제 고성장 업종과 그런 테마 쪽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의 조짐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섹터로는 이런 쪽으로 이제 불이 붙으려는 형국이죠. 우주, 로봇, 자율주행, NFT 메타버스는 연말에 굉장히 좋았는데,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 시세 분출 크게 안 했던 그런 쪽에서 뭔가 주도하는 종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반도체 당연히 제약바이오, 바이오가 오늘 좋았고, 반도체는 오늘 좀 쉬었죠. 쉬었는데 별로 그렇게 심하게 쉰 것도 아니죠. 문제없이 적절하게 건전하게 잘 쉬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신선한 테마 그리고 신선한 종목일수록 연초 강력한
시세 분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과 내일 정확하게 체크를 한다면 엄청 큰 기회를 맞이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체크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오늘은 뭔가 좀 정답지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 오늘 뭐 내일도 그렇겠지만 이제 다음 주 이제 1월달 개장하는 날 뭐 한 2, 3일 정도까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답지가 이렇게 손으로 이제 가렸던 거를 조금씩 이제 밀면서 이제 보는 그런 느낌인데 예상했던 어떤 흐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략을 크게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현재로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큰 손들의 쇼핑 목록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주식 투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거를 사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따라가고 시장을 순응하고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또 자세하게 분석해서 시장 상황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된 내용들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편한 시간, 저녁 시간 되시고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